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로와 헬스케어 학과의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박주용입니다.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서 신사업 실행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이 시간에도 재밌게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신사업 실행이라는 어떤 이론적인 이 사업의 핵심은 비즈니스의 기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와 비즈니스의 실행과 성장을 실제로 일으키는 과정으로, 액션의 과정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자, 오늘은 비즈니스의 기획과 전략 수립에 대한 전 단계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이 부분은 크게 몇 가지의 또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아이템을 도출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비즈니스의 모델을 실제로 구축해야 되고요. 그 다음 필요한 자원들을 확보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을 계획하여 수립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그 단계까지 나뉘는데, 이 시간에는 세 번째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중요하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두 번째는 인력 자원을 조달하는 내용들, 그 다음 개발 시설이나 자원을 확보한다 라는 부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제일 중요한 돈 문제,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제가 세 가지 챕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는 얼마가 필요한지, 뭘 하려고 하는데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이란 것이 어쨌든 돈이 투자되는데 그 사업을 누구의 돈으로 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 얘기도 잠시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내 돈이 부족하면 남의 돈을 좀 당겨온다고 그러죠. 그 방법도 사실 합법적인 방법들을 몇 가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청년 창업을 하든 뭐 나중에 창업을 하게 되든 그 일을 하는데 몇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금 조달에서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라는 얘기로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잘 따라오십시오.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주요 항목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돈이죠. 돈입니다. 그죠? 만약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창업을 할 경우에는 창업 자금이 필요한데, 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필요한 자금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본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좀 다르게 기존의 기업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속한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신규 사업 형태로 새로운 신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투자 금액을 결정해서 그 해당,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해당 법인에서 투자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사업 예산 혹은 사업 자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엄연히 이 두 가지 경우는 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법인을 세워서 할 때는 이것은 어찌 보면은 흔히들 백지에다가 뭔가를 그린다 또는 맨땅 헤딩하는 어떤 그런 정서가 있는데, 기존 그 법인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벌일 때는 아무래도 조금씩 확장해가는 개념으로 신규 사업을 벌이죠. 물론 리스크는 양쪽 다 있습니다. 어쨌든 창업 자본금이든 사업의 예산이든 이에 대한 규모를 확실하게 정확히 예상을 하고 예상한 자금을 준비하는 작업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전문적인 영역의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업을 할 때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키맨일 수 있고요. 이거는 그냥 뭐 열심히 뭐 일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만약 청년 창업을 하고 싶다면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자, 그럼 다시 또 본론으로 돌아와서, 문제는 우리 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계산이 너무 객관적이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업의 추진 자체에만 욕심이 너무 있다 보니까 의사결정의 단계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계산으로 눈에 당장 띄지 않는 중요한 비용들을 잘 몰라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놓치거나 의도적으로 숨겨가지고 사업 비용이 실제보다 적게 잡히는 오류를 범하게 된 일이 엄청 많습니다. 또는 그 반대로
실제 운영이나 개발 비용을 과하게 부풀려 가지고 허술하게 관리되는 결과로 반대의 현상도 일어나는 경우도 생각보다 허다합니다. 사실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이쪽과 저쪽이 양쪽 다 이런 오류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보니까 스타트업들이 자금에 대한 이슈로 지탱이 되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는 경우를 저는 좀 사실은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비즈니스라는 것 자체가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역할이 워낙 중요한 것이고 주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성적인 요소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 상황들이 좀 많긴 합니다만, 결과적인 평가는 반드시 숫자로 나타내고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치적 계산이나 관리는 그 어떤 두루뭉술한 타협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할 때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짧게는 3년 그리고 길게는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비용을 미리 예상해야만 합니다. 사업이란 게 짧게 끝나는 게 아니죠. 만약에 본격적인 매출 발생의 시기가 기간 내에 그래도 빨리 도래한다면 문제가 전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아무리 투자하고 개발하고 하는 또는 여러가지 R&D 기간이나 여러가지 계획을 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막 길어지는데, 그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매출이 발생해서 회사가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되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업 자금의 여유가 사라지게 되면 그 사업은 시간과 돈을 그냥 버리게 되는, 그냥 실패하는 결과로 마감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담당자나 책임자들은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 성공의 가능성을 분명히 너무 예상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준비된 사업 비용이 바닥나기 전에 반드시 매출과 수익이 예상대로 발생할 거라고 아주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래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상할 때는 우리의 매출 발생이 제로인 상황에서도, 돈이 한 푼도 안 벌릴 상황임에도 반드시 버텨내야 하는 투자의 기간을 아주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정확한 자금의 예상을 위해서는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포함한 고정 비용과 다양한 인프라 투자비 등의 유동성 비용, 그리고 사업의 매출이 발생하는데 사전 자금 및 운영 용도로 사용되는 마케팅비나 영업비, 출장비 등 사업 추진의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모든 비용들을 필요 기간에 비례해서 예산을 설정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사업 자금의 100%를 사업 개시 전에 모두 확보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초기에 그 자금 중 얼마를 미리 사업 조직에 자본금 혹은 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50% 미만의 비용으로 먼저 개시를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사업이란 것이 몇 달 사이에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의 긴 호흡으로 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용의 순차적인 집행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사업 자금을 지금 당장 확보하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일단 시작하는 비용으로 출발하고 단계별로 검증을 통해서 추가 자본을 확보하는 명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래 내 사업은 내 돈으로,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이 나한테 있고, 그에 대한 필요한 사전 검증까지도 모두 완료되었다고 가정을 하자면, 웬만한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만약에 창업을 통해서 해당 사업의 추진을 한다면
창업을 통해서 한다면 잘 계산된 사업 예산을 자본금으로 투자해야만 합니다. 이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당연하게도 나를 포함한 대표자의 자금으로 자본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기업에 속해 있고 신규 사업을 현재 법인에서 추진할 계획이라면 해당 기업에서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21세기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업의 대표자들이나 추진 기업의 자본으로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아닌 외부의 투자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 분들이 사업의 완전 초기에서부터 외부의 자금을 구하러 다니느라고 정작 자기 사업의 본질에 투자한 시간이 부족하고 돈 구하느라고 사업 초기 세팅이 너무 부실해지는 것을 사실 실제로 많이 보게 됩니다. 돈 구하느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일을 본질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은 원래 대표자가 자신의 돈으로 자본을 만들고 그 권리로 사업 성과에 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주식회사라는 것이 너무 일반화되고 창업 투자 등의 금융 기법들이 너무너무 많이 알려지고 많이 생기면서 내 돈이 없는 경우에도 좋은 아이템만으로 완전 초기 비용부터 성장 자금까지 확보해서 성공한 기업 사례들이 많이 보이죠. 많이 알려지고, 그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청년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성공 스토리를 가진 기업의 속사정을 싹 한번 들여다보면 직접 가서 만나보기도 하죠. 저는 대표가 마냥 외부의 자금으로 거기까지 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사업에 투자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다가 결정적인 투자자를 만나가지고 겨우 살아난 경우도 있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겨우 연명하다가 문을 닫아야 하나 싶었는데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갑자기 아이템이 대박이 나서 상황이 갑자기 급변한 것까지, 이런 얘기들에 들어있는 중요한 공통점은 대표이사나 경영진들이 자신들의 모든 개인 자산을 사업에 투자하면서 겨우겨우 서바이벌 했었다는 겁니다. 모험적으로. 실제로 많은 투자사들을 만나보면 대표자들의 성향을 비롯해서 그들의 재산 상황까지도 확인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대표자분들이 자신하고 있는, 자기가 자신하고 자기가 몸소 참여하고 있는 이 사업에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 사재까지도 투자할 정도가 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만약 아파트 전세 보증금까지 담보로 하고 자본금을 마련한 기업이 있다면, 그런 대표이사가 있으시다면 투자자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고 많은 투자 심사역들이 얘기하십니다. 또는 그쪽 임원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청년 창업을 꿈꾸고 계시다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사업은 원래 자기 돈으로 진행을 해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는 거라는 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업의 성공 확률도 높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챕터, 사업 초기에 남의 돈을 받아내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걸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호기심이 생기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규모를 잘 예상했고, 또 가능하면 나의 자금으로 사업 초기 자본금이나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금을 외부에서 빌리거나 투자를 받는 형태의 펀딩 작업이라는 걸 진행하게 됩니다. 외부 자금은 크게 정책 자금, 금융 자금, 투자 자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각각의 내부 케이스들도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초기 사업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만 설명할까 합니다. 일단 빌리는 형태인 대출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기업 대출을 일으키는 방법이 대부분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개인들도 은행 가서 대출을 하잖아요. 근데 기업이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이 대출을 은행에서 대출을 했을 때 뭐 집을 살 때나 전세를 얻거나 할 때 대출을 받잖아요. 그때 담보를 걸고 이자를 내는 것처럼 기업들도 여러 가지의 뭐 좀 케이스는 좀 다르지만 개인하고 비슷하게 담보나 이자를 발생시키는 그런 식의 대출입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은행들이 주요 업무 영역으로 이런 기업 대출 또는 기업 금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나 대표자의 신용에 따라 유동적인 결과를 가져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표자나 금융 또는 법인의 신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회사도 사람처럼 신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라는 게 신용 점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점수를 잘 관리해서 유동적인 결과가 나한테 유리하게 나오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외에 빌리는 방식하고 투자의 방식의 중간쯤 되는 방식으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같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부 정부의 그 산하기관 같은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금융권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대신 지원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경우의 진행 과정은 마치 투자기관의 투자심사와 유사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투자 심사도 받고 하는데 조금은 다르죠. 조금 더 수월한 게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해당 대출에 대한 인적인 담보가 필수사항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2020년 이후에는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책임은 꽤나 사라지고 대신 그만큼 더 까다롭게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최근에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까다로운 대신에 부담은 좀 줄어든 방식이 되는데 대부분의 청년 창업을 하는 젊은 친구들은 이 기관들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죠. 사실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빌린 돈에 대한 상환 책임이 있는 경우보다는 사업의 가능성에 함께 공감하고 만일의 경우에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책임이 덜한 투자를 선호하는 것이 사업의 대표나 대표이사나 사업 담당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원하는 대부분의 펀딩 방법은 흔히 말하는 투자를 유치하는 투자를 받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사업의 완전 초기에 스타트업이 선택할 수 있는 투자의 방법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완전 초기에는 첫 번째는 그 중에서도 어쨌든 많지는 않지만 첫 번째는 엑셀러레이터 투자사를 통한 초기 투자금 유치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엑셀러레이터는 초기 투자의 전문입니다. 근데 그것도 완전 초기에 무슨 내가 아이디어만 하나 있다고 해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거나 학생들이나 뭐 창업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젊은 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하러 오면 정말 기획서 한 장 써가지고 그거로 가지고 엑셀러레이터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공신력 있는 투자기관에서는 안 해주는 추세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엑셀러레이터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선행 조건은 당연히 법인 설립이 완료되어야 하고 일단은 회사가 없는데 뭐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요건 약간 팁일 수 있는데 지분 구조가 깔끔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끔씩 여러 사람이 동업의 개념으로 사업을 하면서 회사 지분을 1, 20%씩 뭐 10%, 20%씩 막 여러 명이 막 나누어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믿는 관계로 구성된 어떤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구조는 투자사에서는 투자를 하기 상당히 꺼려하는 형태입니다. 가능하다면 절대적인 대표이사가 지분조차도 절대적으로 대부분 다 가지고 있거나 100% 다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유가 왜냐하면 초기 엑셀러레이터가 투자하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 나중에 본격적인 투자를 받게 되는데 지분 구조가 복잡하거나 대표이사 지분이 절대적인 수치가 안 되면 그 다음 투자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렇게 엑셀러레이터를 통한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큰 자금을 유치하는 것은 어렵고 맥시멈 5억 원이 넘지 않는 경우의 규모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자금을 흔히 말하는 시드머니, 우리말로 종잣돈이라고 말하는 그런 동일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정식 투자기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성사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와 어찌 보면 체감적으로는 유사할 수도 있지만 비교적 시간이 덜 소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또 하나는 엔젤 투자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개념이 지인이나 가족 등의 개인이 투자를 해줄 때 이런 분들을 너무 감사해서 천사처럼 은유해가지고 엔젤 투자라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하지만, 원래 원칙적으로는 국내 기준으로, 한국 기준으로 말할 때 엔젤 투자자는 한국 엔젤 투자 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케이스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개인이 엔젤 투자자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엔젤 투자 조합 등으로 조직적인 구성을 해서 담당 책임자를 통해서 벤처 캐피탈 같은 기관 투자자의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사업에서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본격적인 방법들은 이 외에도 훨씬 더 다양하고 본격적인 것들이 있지만, 새로운 사업의 추진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은 이 정도로 하고, 시리즈 A, B, C 등의 본격적인 단계는 사업 실행 단계의 설명에서 기회가 되면 또 해드릴까 합니다.